안녕하세요. 쏙TV입니다. 2020년 코로나화 속에서 불어닥친 제4차 한류붐. 특히 열풍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은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인기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해 수준 높기로 소문난 한국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을 눈여겨보고 싶다. 대표작을 꼽자면 공유 주연으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데이트를 쳤던 도깨비, 김비서는 도대체 왜, 아는 와이프와 이병헌 주연의 미스터 선샤인, 그 외 비밀의 숲, 스타트업 꿈의 문, 청춘의 기록 등 히트 드라마를 쏟아내고 있다. 연간 약 30편의 드라마를 기획 제작해 넷플릭스로 전달되고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각국에서 1위를 획득해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 제작사로 자리매김했다. 어떻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양질의 드라마를 차례차례 양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컨텐츠의 기획 개발로부터 자금 조달, 프로듀스, 유통까지 도맡을 수 있는 조직과 히트 크리에이터들을 226명이나 거느리고 있다. 예를 들어 사랑의 불시착의 박지은, 도깨비의 김은숙 작가, 감독 이은복 등 히트 드라마를 만들어 온 톱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또 기존 스타일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에도 과감히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 동사작품으로서는 인기 웹 만화를 드라마화한 여신 강림이나 판타지 시대극 철인왕후로 차례차례로 다채로운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사랑의 불시착 같은 메가 히트작이 2021년에 또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고 다음은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드라마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스테이홈에서 우연히 보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일본 드라마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각본, 배우, 삽입곡 등등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라 관계 혐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좋은 건 좋아요. 배우가 이래도 저래도 정말 멋진 사람이 계속 나타난다니까. 얼굴은 처음엔 별로지만 좋은 스타일과 꽃미남과 연기로 마지막엔 얼굴도 멋있어 보여. 그리고 이야기도 확실히 재미있기 때문에 일본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의 불시착은 완전히 빠져서 다 본 지금은 본 기억을 없애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고 싶다. 잊고 있었던 소중한 무언가를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어. 한국 드라마에 빠지면 일본 드라마가 재미없어서 별로 안 보게 돼버렸어. 다음부터 다음에 보고 싶지만 1회가 길어서 자야 하기 때문에 무척 아쉽게 잠이 듭니다. 코미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서스펜스 요소나 연애가 있거나 정말 재미있다. 한국이 있어서 다행이야. 한국 고맙다고 생각해요.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만 골라서 봐도 분명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의 아저씨는 강추. 미생, 시그널을 연출한 김원석 씨가 스튜디오 드래곤 재직 중에 만든 작품인데 이것이야말로 연속극이라는 작품입니다. 작년에 그 김원석 씨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퇴사하고 새로운 제작사에 합류했다고 하니 그쪽의 제작 작품도 기대됩니다. 확실히 미생은 셀러리맨 사회에서의 속사정을 포착한 좋은 작품이었네요. 연기력이 있으니까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게 한국 드라마가 아닐까요? 그렇군요. 나의 아저씨와 미생에게 너무 감동받아서 시그널도 볼까? 나의 아저씨는 정말 명작이죠. 드라마에서 이런 깊은 감동을 맛본 건 처음이에요. 스테이홈에서 한국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기생충이랑 이태원 클래스도 정말 재미있었어. 일본과의 차이에 놀랐다. 확실히 유랑에게 검심은 제열력이 훌륭하고 캐스팅도 훌륭하다는 건 알겠는데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가장 대단한 점은 극본의 굉장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날아간 설정 속에도 부모와 자식, 부부, 빈곤 등의 사회 문제를 제대로 섞어 놓았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심정을 제대로 그리고 게다가 착지를 잘한다. 대학에서 연기를 확실히 배운 배우도 많고 정중하게 연기하고 있지요. 지금의 일본의 드라마는 차분히 앉아서 사람들의 심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좋은 작품이 있어요. 유량의 검심이라니 해외에서도 팬이 많고 특히 애니메이션 계열은 레벨이 높아요. 한 회가 긴 데다 회수도 많기 때문에 감상하려면 나름대로의 각오가 필요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사람됨이나 배경 등을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정이입해서 끌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 둘러쳐진 복선을 마지막 회에는 깨끗이 회수되는 것도 기분 좋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류는 단연 일본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한국은 예산이 많으니까 괜찮다는 분들의 일리가 있지만 그뿐 아니라 감독이나 작가들의 수준 차이나 주연 조연 배우들의 수준도 너무 다르다. 넷플릭스도 한국 영화 드라마에 많은 예산을 할애했듯이 앞으로도 대박을 터뜨릴 것이고 참고로 현재 한국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빈센조는 대인기가 틀림없어. 한국 드라마는 더빙으로 보면 묘한 위화감이 있고 전혀 흥미가 없었는데 친구가 꼭 자막으로 봐 라고 해서 실제로 보니 굉장히 빠져버렸다. 그렇군요. 자막으로 보면 상당히 몰입이 잘 되는군요. 지금까지 스튜디오를 의식해서 드라마를 본 적은 없지만 확실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재미있다. 지금 BS에서 하는 자백과 블랙독이 너무 재미있는데 양쪽 모두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엔터테인먼트로서도 최고로 재미있는데 간혹 하는 대사 중에 깊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얇지 않군요. 일본의 옛날 드라마를 다시 구호만 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아득히 앞에 가버렸네요. 도깨비도 사랑의 불시착도 김비서도 스테이홈 중에 다 봤어요. 한국 드라마에 빠질 줄 몰랐는데 정말 재미있었어. 일본 드라마가 시시해졌다. 한국 드라마는 너무 재미있고 좋은데 못 견디는 게 그 히스테릭에 너도 나도 소리치고 야단치는 장면에 움찔해버려요. 그게 무서워서 소리를 조금 작게 하는데 정말 일상에서 저렇게 사람에게 소리를 지를까요? 평범하게 커플끼리 싸우기 시작해서 실성한 듯이 외치는 건 무서워. 저도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것은 엄마입니다. 계속 고함치는 대사에 드라마도 자주 있지요. 배짱풍의 연출인가? 라고 생각합니다만 듣는 사람으로서는 훨씬 피곤해. 분명히 2016년 정도부터 소리를 너무 많이 지르는 일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주는 2018이지만 저는 키읔의 여주인공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키읔키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엄마가 히스테릭해서 그만 봤어요. 왜 저렇게 악을 써? 무서워요. 예전 한국 드라마는 멜로물로 무시했다가 자숙하는 동안 심심풀이로 본 사랑의 불시착으로 통곡하고 이후로는 계속 끊김없이 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꽝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본 후 로스 상태가 됩니다. 일본은 8화 정도니까 내용이 얄팍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보게 되었네요. 알고 있는 와이프의 오오쿠라군의 책 읽기. 이젠 지겨워요. 일본 드라마는 외국 드라마에 비해 영상이 너무 형편없다는 느낌이 들어 재미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돈이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낮아질 것이다. 한국 드라마는 복선 치는 것에 센스가 있다. 그때 사실은 이랬다. 라는 해상 장면이 다음 회에서 밝혀지기도 하여 점점 진실이 보인다. 과연 예산이 있다면 지금의 일본에서도 좋은 드라마를 찍을 수 있을까? 한국 역사 드라마 보면 정말 재미있고 그 시대의 일본 사극은 전혀 흥미없어. 일본에는 없는 뭔가가 있어.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래스가 히트하는 요인은 사랑이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이다. 부모 자식의 애국심, 한일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생략하고 인간성, 도덕성, 국적은 다르지만 지구인으로서 현빈이는 그저 멋있어.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